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하게 된 지능형 신경공학 연구실 소속 김우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Prefrontal Cortex Oxygenation and Autonomic Nerve System Activity under Transcutaneous Auricular Vagus Nerve Stimulation in Adolescence입니다. 페이퍼 인포메이션으로는 임팩트 팩터는 2.355이고 뉴로사이언스 분야에서 현재 Q4급 논문입니다. 제가 왜 이 논문을 선택하게 되었냐면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실험인 TVNS와 관련된 논문이 별로 없는데 이지는 아니지만 제가 측정하고 있는 F널스와 심박수를 이용한 논문이어서 발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백그라운드로 이번 논문의 주제인 Transcutaneous Auricular Vagus Nerve Stimulation, 줄여서 TVNS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TVNS는 귀 속에 있는 미두신경을 자극하는 것으로 왼쪽 그림 A와 같이 이 안쪽에 자극을 가하게 된다면 미두신경에 자극이 가해집니다. 반대로 오른쪽 그림 B와 같이 이쪽 귓볼에 자극을 가하게 된다면 미두신경이 자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하는 자극은 양쪽 다 같지만 자극 위치에 따라서 리얼 스티뮬레이션인지 세임 스티뮬레이션인지 정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메소드입니다. 피험자로는 긴장성 두통을 가지고 있는 30명의 피험자를 모집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EU 규정에 따라 TVNS가 건강한 피험자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허용받지 못해 이러한 피험자들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측정 데이터입니다. 이번 실험의 목적은 TVNS를 가했을 때 아래 적혀있는 5가지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F널스, HR, HRV, EDA, SAA로 간단히 설명하면은 F널스는 근적외선 분광 기법으로 피의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여 두뇌 활성화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박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헐트 레이트 베리어빌리티로 심박 변이도인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심박 변이도는 심박 사이의 거리가 실제로 같지 않은데 이것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이 변동성은 불규칙스러울수록 건강함을 나타내는데 미두신경을 자극하게 되면 이 심박 변이도가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측정했다고 합니다. EDA는 간단히 설명해서 피부 전도도입니다. SAA는 알파 아밀레아자라고 VNS 자극을 가면 치매에 있는 성분인 알파 아밀레아자가 증가한다는 선행 논문이 있어 측정했다고 합니다. 측정 컨디션으로는 TVNS는 1Hz 주파수로 자극을 가하였고 파워는 0.5mA였으며 30초 동안 켜고 30초 동안 끄는 것을 반복하여 자극을 가했다고 합니다. F널스는 8개의 채널을 이용하였고 760과 850의 파장을 이용한 비어 램버트 법칙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50Hz이고 0.5Hz 이상은 컷오프했다고 합니다. 심박수와 심박 변이도는 샘플링 레이트는 1024Hz였고 분당 평균 BPM이 30보다 작거나 200보다 큰 것은 컷오프했다고 합니다. EDA 피부 전도도는 양쪽 손바닥을 장착하여 측정했다고 하며 샘플링 레이트는 31Hz입니다. 제가 여기에 적지는 않았지만 알파 아밀레아자는 치매 성분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 전후로 면봉을 1분 동안 부드럽게 씹어서 측정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TVNS와 쉐임 자극에 대한 생리학적 효과 확인, 두 번째로 TVNS와 쉐임 자극이 주어졌을 때 전두엽 피질에서의 산소 포화도 확인, 마지막으로 TVNS와 쉐임 자극 동안 생리학적인 예측인자로서 전두엽 산소화 변화 확인, 이렇게 3가지를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합니다. 패러다임으로는 아래와 같은데 본 논문은 아래의 선행 논문 데이터를 이용하긴 하지만 패러다임과 상관없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첫 번째로 컬러 디텍션 태스크, 화면에 동일한 색깔이 몇 번 나타나는지, 월핑 페이스, 사람에 나타난 사람 얼굴이 어떤 감정으로 변하는지, 세 번째로는 현재 감정이 어떤지, 네 번째로는 화면에 나타난 감정이 표적 감정인지 아닌지를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패러다임을 자세히 보면 아래에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이 검은색 바는 실험 도중 측정된 것을 나타냅니다. 실제 자극은 감정에 영향이 없는 비디오를 보면서 15분 동안 사전 자극되었고 실제 태스크 동안에도 계속 자극되었습니다. 전 5분,
후 10분 동안 색깔 찾기 과제가 수행되었고, 실제 리얼 스티뮬레이션이랑 샘 스티뮬레이션이 랜덤으로 재생되었기 때문에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태스크가 A, B 두 세트로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리절트에서는 세워뒀던 과정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로 TVNS와 쉐임 자극에 대한 생리적 변화를 확인합니다. 왼쪽 그림을 보면 심박수를 나타내는데, 쉐임 자극보다 TVNS 자극을 가했을 때 심박수가 더 크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를 보면은 S1, S2, S3가 있는데 각각 5분, 10분, 15분을 나타냅니다. 10분까지는 TVNS가 시간과 자극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때 P밸류가 0.001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15분부터는 P밸류가 0.12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루트 민 스퀘어 석세시브 디퍼런스로 심장 변이도에 대해 나타내는 것인데, 이 그림에서도 심장 변이도가 TVN을 자극을 가했을 때 10분까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하지만 15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으로는 왼쪽 그림은 아까 말했던 EDA, 즉 피부 전도도를 나타낸 것이고, 전 구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른쪽은 알파 아밀레아제로 SAA를 나타낸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TVNS와 쉐임 자극이 전도의 피질의 산소화에 대한 영향을 확인합니다. 전체 영역에서의 산소화를 비교한 것으로 자극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시간 변화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초반 5분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후 10분, 15분에서는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ROI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 TVNS 자극은 쉐임 자극보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활성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도엽의 산소화가 TVNS와 쉐임 자극 중에 생리학적 변화의 예측인자로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이것의 경우 그림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때 심박수와 심박 변이도에서 전도엽의 산소화가 예측인자로서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리티즘과 퓨처워크인데, 크리티즘으로는 태스크를 진행하는데 그것이 진행하는 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없어서 피험자들마다 자극이 인가 시간이 불명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 번째 과정인 전도엽의 산소화가 심박수와 심박 변이도에서 예측인자로서 효과적인 것을 설명할 때 모델에 적용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예 없고 P밸류만 나와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퓨처워크로는 현재 제가 진행 중인 분석에서 EEG와 널스로만 데이터 분석을 진행 중인데, 심박 관련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추세로는 널스 데이터에서 전도엽 중앙 하단부에서 활성화가 두드러지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자극 전후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